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필라테스 기구 리포머 위에서 하는 동작인데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풋워크입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발가락은 벌리고 뒤꿈치는 모으는 이른바 V자 자세라고 하죠. 이 자세에 대한 스타 필라테스 강사 캐롤라인 버거 드 페미니 씨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겉보기엔 정말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냥 발 V자로 놓고 다리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게 왜 필라테스 교육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 몸 전체의 조화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좀 캐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옆에 계신 전문가께서 또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발가락 벌리고 뒤꿈치 모으기 후워크는요, 단순한 준비 운동 그 이상입니다. 그 캐롤라인 강사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몸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관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잘 설계된 일종의 움직임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 연구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원리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직화된 움직임에 대한 완벽한 연구라. 와,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아니, 그냥 거리를 미는 것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좀 거창한 의미까지 갖게 되는 걸까요? 아, 그게 리포머라는 기구의 특성 때문이에요. 아하, 스프링의 저항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우리 몸의 움직임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같아요. 아주 미세한 비대칭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상 패턴 같은 것들, 그런 걸 즉각적으로 드러내주거든요. 네네. 실제로 풋워크를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한쪽 다리로만 더 힘을 주기도 하고 골반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또 어깨에 막 잔뜩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쵸. 캐롤레인 강사가 말하는 연구라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단순히 다리를 미는 행위,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는 힘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내 골반은 지금 안정적인가? 몸통은 괜찮나? 척추를 잘 지지하고 있나? 무릎은 발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나? 발바닥은 발을 제대로 밀고 있나? 이런 모든 걸 동시에 관찰하고 또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힘을 딱 쓰는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힘이 만들어져서 전달되는 그 전 과정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거군요. 와, 거의 뭐 우리 몸 내부 시스템을 점검하는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네. 핵심은 팔다리가 아니고요. 몸의 중심부, 우리가 흔히 코어라고 부르죠. 내 코어요. 네. 거기서부터 힘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다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몸 전체 구조는 안정적으로 딱 유지를 해야 하고요. 음, 그래서 캐롤라인 강사가 이걸 힘, 유연성, 그리고 의식적인 움직임 사이에 어떤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단순 워밍업이 아니라 몸 전체의 협응력, 또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을 깨우는 과정인 거죠. 야,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뭐 다리 근육 운동시킨다. 이게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의 팀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조화로운 움직임을 이해하려면 근육이 힘을 내는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하시면 도움이 돼요. 아, 근육 원리요? 네, 근육을 그냥 고무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쉬울 거예요. 고무줄이요? 네. 네, 고무줄도 너무 느슨하거나 반대로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탄성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적당히 늘어났을 때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죠. 근육도 똑같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최적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길이 장력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리포머에서 풋워크를 할 때 무릎을 완전히 튕기듯이 팍 펴는 게 아니라 다리를 곧게 뻗으면서도 살짝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잖아요. 그 동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근육의 최적 길이를 찾아 힘을 쓰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근육에는 지구력을 담당하는 섬유, 이걸 타입 1이라고 하고요. 또 순간적인 힘을 내는 섬유, 타입 2라고 하는데 이 풋워크는 이 두 종류의 근섬유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오, 타입 1, 타입 2.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우리 몸은요, 본능적으로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려고 해요. 안정성이요? 네. 그래서 움직임을 시작할 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먼저 동원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 표면의 큰 근육들이 힘을 발휘하는 거.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순서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푸트워크를 할 때 골반이 막 흔들리거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다면 그건 혹시 큰 근육들이 먼저 확 끼어들었다는 신호? 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거죠. 필라테스, 특히 이 푸트워크는 바로 이 잘못된 근육 동원 순서, 다시 말해 신경근의 활성화 패턴을 바로잡아주는 일종의 재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교육이요? 네, 안정성이 움직임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중심이 팔다리를 통제한다. 이 필라테스의 핵심 원칙을 몸으로 배우는 거죠. 와, 근육의 작동 원리부터 그 활성화 순서까지 진짜 단순해 보이는 동작인데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원리가 숨어 있었네요.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 발가락 벌리고 뒤꿈치 모으기, 이 V자 모양 발 자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죠. 이 특정한 발 모양,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네, 이 V자 자세는요, 기계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다리를 폈다 접는 그 동작하고 우리 몸의 자세 인식을 아주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뒤꿈치를 딱 모으면 엉덩이 관절, 즉 고관절에서 아주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움직임, 외회전이라고 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유도가 돼요. 네. 이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 엉덩이 관절 깊숙한 곳에서 그 넙다리뼈 머리를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심부 외회전근이라고 하는데 심부 외회전근,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뭐 이름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이 근육들이 엉덩이 관절 안정성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V자 자세가 이 근육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오, 근육들은 다리가 너무 과도하게 옆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딱 잡아주면서 중앙선을 유지하도록 돕고요. 또 허벅지 앞쪽에 넙다리 레갈렉은 대퇴사두근, 특히 그 안쪽 근육은 무릎뼈가 안정적인 경로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각 근육들이 딱딱 협력하는 겁니다. 이야, 발끝 자세 하나가 엉덩이 관절 깊숙한 곳의 근육까지 깨우고 다리 전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조율하는군요. 그럼 발 자체의 역할은 어떤가요? 발바닥으로 발을 밀어내는데 발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발 안에 있는 작은 근육들, 발 외제근이라고 부르는 근육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발 외제근이요? 발 안에 있는 근육이요? 네, 이 근육들은 발바닥의 아치를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또 발이 지지대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어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발가락을 꽉 움켜쥐는 게 아니고요. 발 전체가 하나의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플랫폼이 되도록 하는 거죠. 플랫폼이요? 네, 이 발가락 벌리고 뒤꿈치 모으기 자세의 그 삼각형 모양 있잖아요. 벌린 발가락, 붙인 뒤꿈치. 이 모양 자체가 몸을 지지하는 기반을 넓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골반은 중립을 유지하고 척추는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고 힘은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타고 엉덩이 관절까지 끊김없이 아주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만약에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다리, 골반, 척추까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V자 풋워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이 조화롭게 펴지는 그 움직임을 수행하면서도 동시에 허리랑 골반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네. 구체적인 체크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 골반이 앞뒤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립을 잘 유지하는가. 둘째, 양쪽 다리의 무게가 똑같이 실리는가. 셋째, 무릎이 항상 발의 중앙, 그러니까 두 번째나 세 번째 발가락 라인을 향해서 움직이는가. 넷째, 뒤꿈치가 아래로 툭 떨어지지 않고 마치 공중에 가볍게 떠 있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이겁니다. 네 가지. 중요하네요. 네.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최적의 근육 활성화 순서, 즉 안정근이 먼저 일하고 운동근이 따라오는 그 패턴을 촉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호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호흡이요. 네, 필라테스의 그 흉곽 측면 호흡 아시죠?
이게 단순히 숨쉬기가 아니라 복부 깊은 곳의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몸통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숨을 들이쉬면서 움직임을 준비하고 내쉬면서 다리를 밀어내는 방식으로 호흡이랑 움직임을 연결하면 불필요한 긴장 없이 더욱 정밀하고 통제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호흡까지 신경 써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세에 관여하는 주요 근육들을 기능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엉덩이 관절을 안정시키는 심부 외회전근, 무릎을 펴는 대퇴사두근, 다리가 벌어지지 않게 중앙선을 잡아주는 내전근, 발목 움직임을 조절하는 종아리 근육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에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발 내재근들, 이 모두가 함께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의 작은 근육들, 그 발 내재근이 그렇게 중요하다니 좀 놀라운데요.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뭐 너무 자세한 해부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기능이 궁금해요. 네, 발 내재근들은 그야말로 발의 미세 조정을 담당하는 숨은 일꾼들입니다. 예를 들면 발바닥 쪽에는 발가락을 살짝 굽히면서 발가락 아치를 받쳐주는 근육들이 있고요. 아치요? 네, 반대로 발등 쪽에는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을 조절하는 근육들이 있죠. 중요한 건 이 굽히는 근육들이랑 펴는 근육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균형 덕분에 발은 단단하게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바닥의 변화에 맞춰서 미세하게 적응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균형 감지기가 되는 겁니다. 균형 감지기요. 와. 네, 이 작은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하면 발목 관절이 제자리를 찾고요. 그 위에 있는 정강이뼈는 수직으로 설 수 있게 되고, 그럼 무릎은 자연스럽게 발 중앙을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골반도 중립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지죠. 아, 연쇄 반응이네요. 그렇죠. 즉, 이 발끝에서의 작은 정렬과 안정성이 연쇄적으로 위로 쭉 전달돼서 발이 전체, 엉덩이 관절, 나아가서는 척추의 안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발의 안정성이 엉덩이 관절을 안정시키고 그 엉덩이 관절의 안정성이 척추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풋워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정밀함과 움직임에 대한 인식을 다시 연결하는 아주 효과적인 자세 규정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발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안정성에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근데 설명을 들을수록 와, 이거 완벽하게 해내기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자세를 할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상당한 집중력과 연습이 필요하죠. 몇 가지 흔히 나타나는 오류와 해결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첫째는 골반 중립을 잃는 경우예요. 다리를 밀 때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허리가 바닥에 꾹 눌리면서 골반이 뒤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죠. 아, 네네. 이건 주로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거나 복부의 안정성이 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리포머 스프링 저항을 조금 낮추고요.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아랫배랑 골반 바닥을 함께 조이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무릎이 발보다 더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아, 무릎이요? 네, 이건 허벅지 안쪽 근육, 즉 내전근이 약하거나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허벅지 사이에 부드러운 공이나 작은 쿠션 같은 걸 끼우고 그걸 가볍게 조이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동작하면 내전근 활성화를 유도하고 무릎 정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레슨 때 허벅지 사이에 뭘 끼우고 하라고 하시는 거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또 다른 오류는 없나요? 네, 셋째는 다리를 밀어내는 동안 뒤꿈치가 아래로 툭 떨어지는 경우예요. 마치 발목에 힘이 풀리는 것처럼요. 네, 그럴 때 있죠. 네, 이것은 종아리 뒤쪽 근육들의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뒤꿈치 사이에 얇은 종이가 끼워져 있다고 상상하고 그 종이가 떨어지지 않게 뒤꿈치를 서로 가볍게 모으면서 수평을 유지한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으로 발을 너무 꽉 움켜쥐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도 모르게 힘줄 때. 네, 발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는 거죠. 이것은 발가락을 길게 뻗어서 사용하는 대신에 과도하게 굽히는 근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적으로 발가락의 긴장을 좀 풀고요. 발바닥 전체로 발을 넓게 지지하되 발가락은 자연스럽게 펴져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히려 발등 쪽 근육을 살짝 활성화해서 발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 흔한 실수와 그 이유,
그리고 해결 팁까지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시니까 동작할 때 훨씬 더 의식적으로 제 몸을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캐롤라인 강사가 이 자세가 스타 필라테스의 6가지 기본 원칙을 모두 담고 있다고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발가락 벌리고 뒤꿈치 모으기 자세는 스타 필라테스에서 강조하는 6가지 생체역학적 기본 원칙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고 연습하는 아주 훌륭한 예시예요. 간단히 연결해보면 첫째, 호흡. 아까 말씀드린 흉곽 측면 호흡을 통해 몸통을 안정시키죠. 네. 둘째, 골반 배치.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골반이 흔들리지 않고 중립 상태를 유지하는 연습이고요. 셋째, 흉곽 배치. 호흡할 때 갈비뼈가 과도하게 들뜨지 않도록 안정시켜서 허리랑 등 상부의 연결성을 유지합니다. 넷째, 견갑골 안정화. 다리로 힘을 쓸 때 어깨나 목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어깨랑 날개뼈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아, 이것도 중요하죠. 다섯째, 머리와 경추 배치. 턱을 당기거나 내밀지 않고 목이 척추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하지 정렬. 오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무릎이 발 중앙을 향하고 엉덩관절 외회전근과 내전근이 균형을 이루도록 조절하는 그 원칙이 적용됩니다. 와, 6가지 원칙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따라서 toes apart, heels together는 단순히 발을 V자로 놓는 동작, 그 이상인 거죠. 이 6가지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우리 몸의 안정성, 협응력, 그리고 움직임의 정밀함을 스스로 점검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발가락 벌리고 뒤꿈치 모으기 이 자세는 단순한 발 운동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 전체를 이해하는 어떤 열쇠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을 억지로 누르지 않으면서도 단단하게 지지하는 법, 또 흐트러지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법, 중심을 잡고 호흡하는 법,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야말로 신체적 일관성에 대한 깊은 교훈 같아요. 맞습니다. 발이 의식적으로 깨어나서 제 역할을 다할 때 다리 전체가 올바르게 정렬되고 골반이 안정되며 척추는 비로소 자연스러운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필라테스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밀함, 유연한 흐름, 그리고 움직임 속에서의 자각, 이 모든 것을 그 자체로 보여줍니다. 모든 정확한 움직임 뒤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고요. 그 의도 뒤에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집중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발끝의 작은 조절이 엉덩이 관절과 척추의 안정성, 나아가 전신의 자세와 균형 감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발을 통해서 몸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신체적인 경험이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문제나 도전에 맞서서 굳건히 발 딛고 서는 방식,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회복 탄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운동을 넘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깊은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